자, 이게 앞에서 이제 주로 그 두 가지 변수나 그런 거에 상관관계를 본다든지 플롯을 그렸는데 셋 이상 변수도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2차원에서는 익숙하니까 X축, Y축에 익숙하니까 3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3차원은 눈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3차원은 이따가 한번 좀 잠시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요. 보통은 2차원에서 색깔 갖고서 여기가 진하면은 뭐 더가 그 여기가 또 그 밀도가 높고 뭐 하면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색깔은 낮은 거고 여기는 높은 거야 이런 식의 그 위치에 따라서 밀도를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해 주거나 흰맵 형태를 상당히 많이 써요. 흰맵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흰맵은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이 애플이 아시죠? 애플? 그 큰 회사죠, 애플. 애플에 이제 그 머신이 진짜 많아요. 기계가 되게 많은데 그 애플 안에 보면은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게 잘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하는 걸 흰맵으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흰맵은 거의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어느 순간 빨간 게 번쩍번쩍 한다. 아, 저기 고장 난 거야. 빨리 뛰어가서 이제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런 데이터는 힛맵,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거죠. 저기 빨갛게 뜨거우면은 이게 고장났으니까 빨리 가서 좀 식혀줘야 된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거에 위치에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없냐 그런 걸 한눈에 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여기 그 제약 회사 같죠? 이게 도우주 그러니까 밀리그램 뭐 0.5를 투약했을 때 1을 투약했을 때 2를 투약했을 때 이 상황이 이제 좀 뭐 그 뭐의 랭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식물인가 뭐 그 식물의 영양소를 이렇게 준 거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달라진 건가요?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분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X, Y 축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 X축은 뭐죠? 이거는 숫자가 아닌 거죠. 팩터이고 여기가 요쪽은 숫자. 그러니까 팩터하고 이제 수치를 나타낼 때는 이런 바이올린 그래프 같은 것도 괜찮다라는 거였고요. 요거는 X축하고 Y축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팩터인 거죠.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라인 그래프라든가 산점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다 힛맵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둘 X, Y가 다 숫자고 요거는 지도에다가 뭐 한 거고 요거는 둘 다 어떻게 보면 팩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테이블 형태로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챕터 1을 우리가 못 넘어갔구나. 수치, 데이터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수치형하고 수치형일 때, 여기도 수치형이고 여기도 수치형일 때 표시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인가요? 어디 그 집값에 대한 걸 거예요. 집값이 여기 이제 집의 면적하고 집의 가격이 있는데 어느 놈이 어떤 집들이 많은가? 요런 집들이 많다. 아주 비싼 집은 적겠죠. 아주 비싼 집은 또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 집 면적도 넓겠잖아요. 많은 경우 물론 면적이 안 넓으면서 비쌀 수도 있지만 상관관계를 보여주면서 그 양을 같이 보여준 거죠. 밀도.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X, Y축에 하면서 두 가지 데이터의 상관관계 플러스 밀도를 보여준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건데 얘는 이제 뭐 여기 벌집처럼 육각형을 이제 한 거고 얘는 등고선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컨투어 그 등고선 같은 걸 그린 건데 여기 컨투어를 이제 그렸죠. 덴서티 투디 요게 이제 한 건데 요 화이트라는 색깔은 요 색이 화이트인 거고요. 책에는 이제 책에 보면은 요게 그 블루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은 요게 하이가 블랙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블랙.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으로 하면은 요 색깔이 안 나와요. 요 색깔이 해서 까맣게 나와요. 까맣게.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알파 저거는 알파가 0.1이란 건 뭐냐면 요 포인트 할 때 요 포인트 이게 색깔 내가 이걸로 왜 해놨나 디폴트가 이게 까만색일 거예요. 까만색
디폴트로 그냥 화면이 까만색으로 나오고 색깔을 요 책에 블루로 나오지 않았나요? 블루로 나왔으면 블루로 하려면은 여기다가 콤마 찍고 그 포인트 점을 찍을 때 블루로 해줘. 컬러 이퀄 블루 해줘야 이게 여기에 블루가 나오거든요. 블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는 좀 오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습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해보죠. 그래야 이제 익혀지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요 위치에다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들을 놨다 그랬으니까 요 위치 밑에 데이터 디렉터리 밑에 kc 언더바 텍스 kc 언더스코어 텍스.csv라는 걸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kc 언더스코어 텍스라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했고 kc 언더바 텍스의 그럼 스트럭처를 한번 보자 이거죠. 데이터 프레임인데 49만 8,249개의 그 아마 집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49만 8,249개. 근데 variable은 3개예요. 3개가 뭐냐면 하나가 tax assessed value.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표준 가격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건 집이 가격이죠. 또 하나는 이제 living 요 square feet.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이니까 우리식으로만 몇 평이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스퀘어 피트라고 이제 하죠. 그 면적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그 우편번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갖고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 하는 거고 두 개가 인티저 넘버 타입인 거고 다 그리지 말고 너무 이제 큰 거 그리면은 진짜 비싼 집은 저 멀리 있거든요. 저 멀리 있어갖고 그래프를 다 그리면은 요쪽이 확 밀려 나와서 안 그려져요. 뭐 물론 한번 다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안 하고 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49만 8,249개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그 여기 서브셋 요런 것도 잘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에 있는 것 중에 딱 잘라내는 거예요. 앞에서 잘라낼 땐 뭘로 했었죠? 그 컬럼 값에 앞에서 잘라낼 때, 요런 데이터 잘라낼 때는 어떤 걸 했냐면은,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잘라낼 때, 요 로우 네임감이 뭐보다 큰 걸로 하면서 날짜를 이제 잘라냈죠. 2012년보다 전에 것들은 잘라내는 형식으로 요거보다 큰 데이터를 로우 값이 큰 거, 그 다음에 컬럼 값이 요거인 거, 로우 값, 컬럼 값,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 값, 컬럼 값에 대한 조건으로 서브셋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서브셋이라는 펑션을 쓸 수도 있어요. 서브셋을 하는 거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했죠? 텍스 assessed value가 75만 불. 75만 불이면 얼마죠? 그냥 이제 1,000원 치면은 7억 5천 정도 되나? 7억 5천, 75만 불이면 뭐 캘리포니아 집값 치고는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싸진 않죠. 어쨌든 7억 5천 정도. 근데 지금 환율이 1.2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8억 9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거 이하인 가격에다가 여기 엔드 그러면서 이 집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것도 또 제외했어요. 여기 너무 크거나 작은 것도 좀 제외해서 여기 집이 피트 스퀘어 피트니까 3,500 스퀘어 피트로 이제 3,500보다 작고 100보다는 큰 것들만 이제 골라줘. 이 서브셋 펑션은 여기서 요 컬럼의 조건을 한 것만 여기 이제 kc 언더스코어 텍스 제로라는 서브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요걸 갖고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뭐 요게 몇 개나 되는지는 혹시 스트럭처를 해보면은 이제 요 옵저베이션 몇 개인지가 나오겠죠. 한번 보시고 싶으면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gg플롯을 그리는데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예요. 이 gg플롯은 이제 맨 처음에 이 입력 데이터, 요 데이터를 그리는데 STIX, AES 요게 이제 뭐냐면 X축, Y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뭐 번역하면 미적인 모양 뭐 그런 걸 한다는데 왜 굳이 미적인 모양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AES를 해서 축을 결정해 줘요. X축에는 이쪽은 스퀘어 피트 리빙, 그 다음에 Y는 요 텍스, 그러니까 과세 표준 가격을 이제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봐라. 그리고 나서 통계를 내줘라. 이 통계 함수는 사실 막 초반에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통계 값으로 이제 칼라를 맺혀줘라. 통계를 이제 하면
요 범위, 요 헥사 범위, 요 박스 범위에 있는 개수를 마치 히스토그램 숫자 세듯이 세주면서 이제 그 색깔을 그 통계를 좀 내줘라. 그 다음에 심을 블랙 앤 화이트 요 바깥의 모양 요 백그라운드나 이제 나오는 거를 심 그 그래프를 좀 해줘라. 이걸 안 하면은 약간 그레이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레이. 바깥 배경이 이제 회색 디폴트가 아마 회색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을 하는데 로우 값은 흰색으로 하고 그 하이 값은 블루로 해줘라. 필을 할 때 빈 여기 박스 헥사로 이제 모양을 이제 디폴트는 화이트로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높은 건 뭐 블루 색깔이 싫으시면 옐로우를 하든지 그린 하든지 또는 로우 아래쪽을 이제 약한 놈을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흰데다가 이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디폴트 제로 값을 화이트로 한 다음에 로우 값을 이제 로우 값하고 하이 값 마이너스가 있는 놈을 하려면은 마이너스 로우 값을 다른 색깔로 하시면은 마이너스 값하고 쭉 올라와서 이제 그 플러스 값 뭐 마이너스를 블루로 로우를 블루로 하시고 이제 하이를 레드로 하시면은 작은 값은 블루였다가 쭉 올라오면서 0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마 그 레드가 되든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랩스라고 했는데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레이블스예요. 레이블스. 레이블에다가 저는 일부러 한글을 써봤어요. 한글. 그래서 레이블 보시면은 여기 한글이 적혀 있고 전체 면적이라고 했고 Y축은 과세 평가 가치, 과세 표준 가격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세 표준 가격 해서 이제 이렇게 쳐주시면은 X축, Y축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지지플로 동일한 얘기고요. 셈을 넣고 이번엔 포인트를 그린 거니까 포인트를 그리면서 여기 사실 여기 포인트 하나하나예요. 그럼 색깔을 바꾸려면 여기 콤마 찍고 컬러 여기다 블루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컬러 이퀄 화이트는 요 등고선의 색깔이니까 등고선의 색깔인 거고 여기 레이블은 X, Y를 한 거니까 요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숫자하고 숫자죠. X축, Y축 숫자하고 숫자인데 이 범주형은 아까 힙맵 형태로 하든지 대표적인 게 그냥 이제 이런 요 타입에 따라서 요 롱 이게 아마 뭐 돈 빌려준 건가요? 뭐 A, B, C, D, 뭐 E, F, G 그 등급인가요? 사람 등급에 따라서 뭐 돈을 다 받았는지 뭐 늦었는지 뭐 그 어떤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차지 오프문은 청구한 건가요? 청구한 건가 아니면 취소한 건가?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해서 토탈 가격을 이제 그 분할표 형태로 이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심플하죠. 디렉터리를 세팅했고 뭐 한 번 세팅하면 자꾸 세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세팅됐을 때는.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세팅해야죠. 내 워킹 디렉터리, 내 여기 요 디렉터리에서 일할 거야. set 워킹 디렉터리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 LC 론즈를 읽어온 거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게 45만 961건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베어리어블은 두 개 있는 거죠. 하나가 스테이터스고 그레이드고 아마 그 신용 등급이고 얘는 이제 현재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받고 있는지 다 돈 받았는지 빌려준 걸 다 받았는지 여기 등급을 고객 등급은 여기 7개로 나누고 있죠. A, B, C, D, E, F, G 7개. 그 다음에 상태, 이제 빌려준 돈의 그 상태는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표,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걸 하는데, R에 DSC, 요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할표를 쉽게 만든 거,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건 여기 있으니까, 혹시 그 디폴트로 이게 인스톨 안 돼 있으니까, 인스톨 할 때는 요 인스톨 패키지가 있어서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SC 요걸 라이브러리 로딩 하시고 크로스 테이블을 하는데 X축 이게 사실 뭐랄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X축, Y축 얘기를 하죠. 그 지지플롯 할 때 앞쪽이 이제 X축이고 이쪽이 Y축인데 이런 팩터인 경우는 사실 좀 묘해요. 팩터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좀 나올 텐데 이 앞쪽이 나온 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행렬. 얘가 행이고 열. 행이 이게 행인가요? 이게 행인가요? 가끔 헷갈려요. 그게 아니지. 그건 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러니까 행이 늘어나는 건 이런 거고, 이쪽이고. 그러니까 열은 이쪽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행 맞죠? 한 행 맞죠? 근데 행이 늘어나는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서 이게 헷갈려. 어쨌든 얘가 행이에요, 행. 그레이드가 보시면은 분할표에서 행이 쭉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요게 열로 갔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플롯에 이제 지지플롯을 그릴 때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그리드 저기 패셋 그리드나 패셋 랩 같은 걸 쓰는데 패셋 그리드 할 때 그 팩터별로 요렇게 표시할 거냐, 요렇게 그 그래프를 그릴 거냐가 차이가 있는데 앞쪽에 오는 게 팩터인 경우는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 앞쪽이 행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행열 이렇게 하시면은 기억이 좀 쉬워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테이블 그려보시면 해보시면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두 개의 팩터를 갖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는 크로스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하실 수가 있다. 이건 쉬우니까 1분만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앞에 수치형하고 수치형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번 범주형하고 범주형 했고 이번에 한쪽이 범주형이고 수치형인 경우 그래프를 그리는 걸 했는데 여기는 에어라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에어라인의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거 지연 항공사별로 지연 그거에 대한 데이터일 거예요. 그걸 이제 갖고 이제 할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 워킹 디렉터리 세팅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데이터 밑에 에어라인 언더스코어 스태츠 CSV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에어라인 언더스코어 스태츠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했고요. 항상 그냥 스트럭처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뭐죠? 33,468개에 대한 정보고 변수는 4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에어라인 정보가 뭐 알래스카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등 해서 요게 6개 에어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에어라인에 대해서 이제 한 거네요. 그리고 지연 사례가 캐리어가 이제 짐인가요? 짐이 좀 늦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거고 ATC는 뭔지 잘 모르겠네. 여기 ATC. 그다음 날씨에 따라서 이제 늦어진 날씨 때문에 이제 늦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숫자 값은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연 시간인가요? 지연 시간 8.15 시간이 늦어진 건가요? 어쨌든 그 지연이 얼마나 됐고 어떤 이유가 이제 많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ATC, 이 ATC 딜레이에 대해서 이제 찾았네요. 그 교재에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본 거죠? GG 플러스, 바이올린, PTC 딜레이, 교재에서는 이게 그냥 PTC 딜레이 이런 요 값이 없는 값으로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여기 스트럭처를 보면은 그냥 하면은 요걸 읽어온 다음에 그냥 하면은 교재에서는 그냥 PTC 딜레이랑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컬럼이 없잖아요. 컬럼이 없기 때문에 얘를 하든지 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얘들을 다 더해서 하든지 어쨌든 PCT 언더바 딜레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해준 게 PCT 언더바 요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값을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에어라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 틸드를 했는데 요렇게 될까요? 요렇게 될까요? 요거 할 때 요쪽이 이게 앞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요렇게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쪽으로 늘어나는 거 에어라인이 요쪽에서 요쪽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데이터는 여기서 읽어온 에어라인 스탯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에 여기 제한을 뒀죠. 리미트 0에서부터 50까지만 그려라. 사실 요 끝에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엄청 이게 50시간 이게 시간이라면 50시간 내는 게 있고 한 2, 3일 느린 것도 있겠죠. 50시간이면 이미 이틀이구나.
한 열흘 늘린 게 있으면 240시간이니까 뭐 저쪽에 있으면 걔가 있는 순간 얘들이 쫙 내려가 버릴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없이 한번 그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리밋이 최고인 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프가 다 가라앉아 버리면 위쪽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고 싶은 요 모양이 안 보이거든요. 요 y 리미트를 이제 없애보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직 못 해보셨어요? 이렇게 특이값 때문에 그래프가 잘 안 보일 때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특이값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서 먼저 특이값을 제외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려도 되겠죠. 두 번째로 이 y 리밋을 줄 수도 있어요. y 리밋을 주면은 이제 거기만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거예요. y 쪽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요. y 쪽을. 그러면 10분의 특이값들이 쭉 아래로 내려와서 그쪽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요 데이터의 모양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좀 그려보시고요. 요 밑에는 이건 박스 플롯으로 그냥 했는데 사실은 얘도 지지 플롯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지지 플롯 한 다음에 여기다 지오메트리 여기 지오메트리 박스인지 박스 플롯인지 뭐 예, 동일하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지지 플롯으로 할 때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X축, 요게 X축이죠. 에어라인 쪽으로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Y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매칭 시켜주고 리미트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형태로 그려줘라. 그 다음에 레이블링, X쪽 레이블링, X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Y에는 일간 지형, 이거 지연 항공 비율이네. 시간이 아니고 항공 비율이네. 몇 프로 그날 이제 한 10개가 올 건데 반이 50%가 뭐 지연됐다 뭐 그런 게 있겠네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변수 시각화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X축이 뭐냐면은 스퀘어 앞에 주택 데이터인데 이제 요 주택 데이터 중에 이제 우리가 주택 데이터 여기 써놓을 걸 그랬다. 주택 데이터가 이제 안에 3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면적, 전체 면적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 가격.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집 코드가 있었어요.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우리가 안 썼거든요. 우편번호 중에 이 우편번호도 아까 상당히 제법 있었으니까 우편번호가 몇 개나 있었나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편번호가 보시면은 집 코드가 많네. 몇 개인지 잘 안 나오네. 한참 많네요. 팩터면 몇 개는 금방 나올 텐데 우편번호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다 그리면은 하니 좀 그런데 우편번호 4개만 골랐어요. 98,118번지, 98,105번지, 98,108번지 뭐 이거 원하시는 대로 거기 있는 거에서 고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 놈이 %in %.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집 코드만 골라내란 거예요. 집 코드 중에 요거 그것만 골라서 서브셋을 하는 거예요. 서브셋.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요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요거인 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집 코드마다 다르게 그려준 거예요. 집 코드마다. 요렇게 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 집 코드마다 요렇게 해서 요쪽을,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으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같은 면적에 대해서 비교가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가격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쫙 한 번에 이제 그려주면 좋겠잖아요. 같은 가격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면적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뭐 그냥
사각형으로 잘 그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해주는 게 요게 서브셋을 이렇게 한 데이터 갖고서 x축, y축을 그렸어요. x축은 어차피 여기 그 면적을 한 거고, 여기 x.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그 과세 표준 가격을 한 거고, 그 밑에 뭐 바탕을 해서 이제 육각형으로 하는지 한 건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 색깔을 블루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링을 여기 그 전체 면적, 과세 기준 가격 뭐 그런 걸 한 거고,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랩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뭐 요렇게 랩핑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랩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랩을 이제 집 코드 단위로 이제 랩을 하는데, 여기다가 옵션이 사실은 컬럼 몇 개, 로우 몇 개를 여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4개짜리니까 이제 그냥 요렇게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컬럼을 여기 컬럼을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위에 3개 하고 요 한 놈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컬럼을 로우를 3개로 하겠다. 그럼 얘가 요쪽으로 내려오고 한 놈이 요 남고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이 랩핑을 이제 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사실 이런 랩핑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그리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열할 거냐, 이렇게 나열할 거냐를 하는 게 전 조금 좋아하는데, 나열을 할 때 보시면 여기 그리드 안에 옵션 보시면 하고 점 나머지 거 전부, 또는 앞에 점 나머지 거 전부 하고 요거에 따라서 그려라는데, 앞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팩터인 경우 앞쪽 게 뭐라 그랬어요? 앞쪽 게 행렬할 때, 자 행이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행.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오는 순간 이제 열이 하나씩 늘어난 열. 타입을 그래서 요런 걸 할 때 행렬로 기억하시면은 패셋 그리드 했을 때 요게 요렇게 그려질지 요렇게 그려질지를 이제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요게 마지막 실습입니다.